예, 안녕하십니까. 창원지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공매하고 재개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애청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에서 최근에 젊은 친구 두 분이, 공매 물건, 공매 물건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채널 보다가 이렇게 댓글이 활발하게 달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재개발이 확정도 예정구역으로 지정도 안 되는 지역에 물건을 낙찰 받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향후에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리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이런 사람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그죠? 댓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미 조회 건수도 지금 30만 건이 넘습니다. 보신 분들이 이 채널이 좀 재밌기도 하거든요. 저도 자주 보거든요. 하거니와 또는 이제 용산 재개발이란 이제 타이틀이 붙으니까 많이 또 검색을 하셨겠죠. 다른 부분들은 뭐 다 좋은데 저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3년 내로 발표가 날 것이란 소문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날 거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이제 판단들이 이제 그 공매 투자를 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년 내 발표, 요게 조금 판단 미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맞는지, 그럼 이분들이 판단이 맞는지 좀 한번 알아볼 겸, 또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볼 겸 해서 뭘 찾아봤냐면요. 서울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 부분 사업 이제 그야말로 기본 계획이죠.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보통 이제 도시계획은 선계획 후개발이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정비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게 기본 계획인데요. 정비 기본 계획인데 2025니까 이제 2025년까지 요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요.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가장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인데, 기존의 정비구역은 1단계, 2단계 해서 필수 항목, 선택 항목 해서 필수 항목, 선택 항목, 필수 항목이 동의되고 선택 항목 1개 이상만 되면 지정 요건이 되어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라고 있는데요. 필수 충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하나만 통과하면 다 이제 심의 단계로 갔는데, 지금을 보시면 주거 정비 지수로 해서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해가지고 70점인가 이상을 통과를 해야 심의 단계로 갑니다. 이전보다 상당히 그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젊은 분들이 지금 투자한 지역이 원효로 3가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인데 아마 이쯤 되는 물건을 받았는데요. 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국립전파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또 보니까
이게 성심여자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이제 빈 땅들이 많죠, 그죠? 뭐 빈 땅이라 표현은 좀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뭐 세대 밀도 이런 게 좀 잘 맞춰질지 이게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또 필수 요건도 충족이 가능할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고요. 뭐 하여튼 뭐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한다 치더라도 제가 이제 보다가 이게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느낀 게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에 보면 거주자 의향 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만 들어갔는데 지금 바뀐 게 보니까 어떤 게 바뀌냐면 주민 의견, 뭐 거주자 만족도, 거주자 재정착 대책 등 해서 세입자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잠시 보시면요. 거주자 의향, 현황 및 의향해서 쭉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동의 및 거주자 만족도에 대한 주민 의향 조사가 포함이 되는데 거주자 하면 이제 세입자도 포함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아까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보통 투자 형태로 많이 사고 산 다음에 본인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 세를 주죠, 그죠? 그래서 주택에 보면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분들이 과연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쫓겨나는데, 그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뭐 아파트도 세를 살 수도 없는 거고 돈이 없는 분들이 좀 꽤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분들은 거의 부정적으로 이제 답변하지 않을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필수 요건하고 이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심의에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개발 투자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김에 법률도 한번 봤거든요. 제가 공부한 지가 참 오래돼 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봤는데 20조에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2018년 6월 12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뭐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냥 해제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요건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달, 올해 3월입니까? 내년 3월입니까? 일몰제 때문에 해제되는 기존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 정말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조금 정말로 조금 더 따져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어디 있죠? 예. 3년에 발표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미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정비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럼 2025년 앞으로 5년 뒤에는 재개발 될 거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재개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트렌드를 보면 향후 10년, 15년 안에는 재개발이 될 거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또 2025년 이후에 또 기본계획이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봤던 그 재개발 트렌드가 바뀌겠느냐라는 생각은 참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죠? 뭐, 옥신각신, 맞냐, 틀리냐 하는데, 저는 조금 이분들이 이제 8천만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8천만원, 8,800인가 투자를 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나중에, 설령 이제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물론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고 뭐 반론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계획을 살펴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동영상에서는 이 기본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3년 내에 할 것이란 소문, 요 말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소문은 있지만 기본 계획을 한번 보고 재개발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 기본 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매가 참 메리트가 있는 건데, 부동산 투자는 조금 모르면 제 경험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모르면 어설프게 알고 덤볐다가는 큰 돈이 묶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고 자기 판단에 의하지 않고 남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바쁘지만 그래도 조금 막 공부하시고, 그리고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제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주위에 보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더라고요. 지나다가 만나보면, 형님 그 동영상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또 재차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에 관심 있는 또 제 지인들이 많아서 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투자하실 때 반만 알고 투자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파보시고,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으니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